스터디 3일차 드디어 입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입금인데요. 이제 입금 송금 나오기 시작해야 법인세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드실 거예요. 3일차 입금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4일차 송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입금 송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야 개정 과목별로 이제 하나 법인세 관련된 사항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번 공부에서는 입금이랑 송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는 기분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회차부터에서는 내용이 점점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정리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 선별적으로 제가 좀 골라내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왔던 거, 아무래도 당연히 입금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입금에서는 입금 불산입에 대한 거, 이게 더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웬만한 거, 당연히 법인에서 돈을 벌어들이면 거의 다를 입금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회사에서 이익을 받는데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 이런 건 더 예외적으로 몇 가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럼 일단 입금 불산입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입금 불산입을 간단하게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불산입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한 입금 불산입,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밖에 입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부터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항목이 가장 많고 이 자본거래 쪽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 번 더 들어보고 조금 더 익숙해지는데 중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자본 쪽은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늘 공부할 때마다 어렵고 용어도 늘 어렵고 다가오는 게 체감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본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라는 목표로 늘 공부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한 번 봤다. 용어를 한 번 더 나한테 친숙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 항목 살펴볼게요.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은 제외합니다. 자, 2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3번.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교환과 이전에 대한 차익들, 이거 역시도 입금으로 치지 않아요. 자, 감자 차익, 합병 차익과 분할 차익, 자산 수증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들,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 중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마지막 8번. 준비금의 감소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이렇게 8가지 항목에 대해서 입금을 불산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입금 불산입인데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2월 입금,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세의 환급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의 입금 불산입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의 평가이익. 자산의 평가이익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입금 산입인데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자산의 평가이익은 기본적으로는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이렇게 예외사항이 있어서 요 예외의 경우에는 입금에 산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 증액의 하나고요.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차익,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이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험업법, 이거 뭐 자본시장 이런 법, 이런 거 관련된 거, 뭐 금융시장, 약간 저는 그래서 이 뉘앙스를 뭐 보험, 금융 이런 쪽 관련해서 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한 거는 입금 산입한다. 약간 이렇게 느낌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번 지방세 가온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여기서도 쭉 보면은 뭐 이런 거 이런 뭐 법인세 관련된 내용, 부가세, 북세, 지방세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자주 접하다 보니 뭐 느껴지는 게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 이런 자본, 배당 이런 내용들 자체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 한 번 더 다져본다는 기분. 이렇게만 하시고 좌절 안 하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막 묻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같이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잊고 있으려고요. 잊고 있다가 숫자니까 이런 숫자들은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 더 짚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이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위에서 이런 두 가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목들, 입금 불산입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항목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지금 밑에 있는 이런 81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입금 불산입 이 항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2월 입금이라든지 법인세 환급액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안 하더라도 느낌이 팍 오실 거니까 요 숫자 나오는 두 가지만 숫자를 같이 짚어볼게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한 입금 불산입은요. 우선 크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일단 상장부터 볼게요.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 비율이 20%에서 30% 미만이면 수입 배당금의 80%를 입금 불산입하고요. 30에서 4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 배당 금액의 90%를 입금 불산입합니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 40%인 경우, 40%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 배당 금액의 100%를 입금 불산입시켜요. 자, 이제 비상장. 비상장은 아무래도 이 지분을 갖고 있는 비중이 당연히 더 클 거니까 이 비율 자체 숫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입 배당 금액의 80%를 입금 불산입하고요.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90%를
그리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100%를 입금 불산입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국법인 배당 소득세에 대한 입금 불산입 살펴볼게요. 이거 역시도 상장, 비상장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피투자 회사가 비상장의 경우 지분 비율이 50% 미만이면 30%를, 50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그리고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100%를 입금 불산입합니다. 피투자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3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땐 30%를, 30에서 10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50%를, 그리고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다면 100%를 입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이 지분 비율과 입금 불산입되는 비율을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게 내국법인이라는 거, 이걸 외국법인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게 내국법인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입금 불산입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이제 배당금, 분배금, 의제 배당 이런 항목들에 대한 사항이어서 저는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로 이번 문제도 들고 왔어요. 이 80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입금 산입의 의제 배당 파트에 대한 것을 좀 묻고 있더라고요. 질문만 봐도 너무 어려워요. 그럼 같이 정리할게요. 의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본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과 잉여금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자본의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쭉 있겠지만 그 설명하는 내용은 각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의제 배당 금액은 자본 감소,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해 주주 등이 받는 재산 가액에서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것, 요걸 뺀 것이 의제 배당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럼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요, 이 자본 전입 이 재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일단 자본 잉여금이냐, 이익 잉여금이냐, 이 자본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한번 나누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둘 다 배당이 아니라고 보지만 세법에서는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짚어보아야 하더라고요. 자본 잉여금의 경우에는요, 일단 나뉘어요. 이익잉여금은 나뉘지 않고 100% 하나니까 그냥 보면 되시고요. 과세된 잉여금은 의제 배당으로 보고, 지금 자본 잉여금에도 마찬가지로 과세된 잉여금은 의제 배당으로 보고,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은 의제 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냥 자본의 전입으로 해가지고 의제 배당 되는 거는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이 있는데, 과세된 잉여금은 의제 배당을 하고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은 의제 배당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의제 배당을 크게 지금 요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 아무래도 의제 배당으로 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서 배당으로 칠 거냐, 이 기속 시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금 등의 감소로 인한 의제 배당은요, 주총에서 주식 소각, 자본금 감소를 결의한 날이 의제 배당을 한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요, 주총에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을 결의한 날이 되는 겁니다. 해산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 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귀속 시기이고,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은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이 의제 배당의 기속 시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을 조금 더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한 입금 불산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입금인데 그래도 입금 항목을 조금 정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같이 쭉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입금에 대한 문제 가져왔습니다. 자, 입금 주요 항목은요. 당연히 매출액, 이건 무조건 1번이죠. 매출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도료,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송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송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익, 외국 자회사의 간접 외국 납부세액, 유가증권의 저가 매입,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의제배당. 자, 이렇게 입금의 주요 항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스터디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4일차 스터디 송금에서 만나요. 다들 공부 파이팅해서 우리 실력 쑥쑥 쌓아봅시다. 안녕.